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한 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특검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정하는 한편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 법안은 이러한 보호장치를 배제하여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 여사 관련 특검 법안에 대한 제2 요구안을 상정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지금 국무회의가 진행이 되고 어쨌든 권한대행이 지금 상정을 했는데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또 하겠죠. 상정하는 주체와 거부하는 주체가 지금 같아지는 상황이 됐고 거부권 행사를 지금 바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제2 요구를 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 이유로 든 게 일단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즉 위헌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법안이 위헌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들어보죠. 먼저 법률가인 김영현 위원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번에 그 위헌성이 있다고 한 것의 가장 큰 요인이 아마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관련돼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즉, 그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는 그 수사의 특성상 그 여당 쪽의 추천권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아울러서 특검을 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는 헌법사항이 아니라 입법사항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국회 입법재량이라고 판단한 예, 거죠. 그렇죠. 법률에 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최종 유권 해석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종 유권 해석기관의 해석도 무시하면서까지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지금 그 권한대행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정부가 그 헌법에서 정해놓은 그 최종 유권 해석기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를 한다면
그러면 국민은 어떤 권위에 기댈 수 있을까요? 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오기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게 어떤 점에서 국익을 해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제3자 특검법보다 더 못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 제3자 특검일 때는 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일단 특검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정당성을 갖추려는 그런 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무위원,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시절에 국무회의에서도 전혀 반대하지 않았던 최상목 대행이 갑작스럽게 뭐 이것에 대해서 찬성할 리는 없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네. 역시 그 예상했던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등등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부인과 내란 수괴 혐의자의 이익에 기대어서 권한대행이 그들의 그 이익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그 유감스러운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선례는 여야 합의가 있었거나 혹은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더라도 대통령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에 특검이 출범해서 활동해 왔었던 거죠. 특히 위헌성이라고 얘기했었던 공무원 임면권, 그러니까 임명과 면직에 관한 권리는 행정부에서 갖게 되는데 지금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것이고요. 저는 의미 있는 변화로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성을 제거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예.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한 것이 제의요구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그동안에는 우리 측에서의 협상 태도에도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위헌성이 제거된 부분이라면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번까지 제2국권이 행사된 만큼 국회 내에서 절충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여야의 합의 가능성이 이제 남아 있다. 이 네. 말씀이네요. 제가 보기엔 두 개의 특검법 중에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만이 추천을 한다. 그런 특검법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그런 특검 수사도 이미 우리가 수차례 경험한 바가 있죠. 그리고 이 김건희의 이른바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있어서는 특별검사의 보충성,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적절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이미 현실적으로 그 증명이 됐기 때문에 네. 적어도 김건희 특검법 부분에 있어서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이른바 내란 특검법에서 우리가 형사소송법상의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해서 법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그 보안시설의 최고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내란 특검법에서 그런 승낙이 필요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조금 뭐 굳이 뭐랄까요, 일반법에 대비되는 특이성을 찾자면 그 부분은 조금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행법과 현저하게 좀 어긋나는 부분이요. 그렇죠. 현행법하고는 다른 부분이 특이점이 있으니까요. 근데 내란 사건이 워낙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통령 있는 시설은 그게 직무시설이든 주거시설이든 다 보안시설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란 사건의 특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따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반법하고 다른 점은 그 부분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내란 특검법에서. 네,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계속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가 벌어졌는데
그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 수사하기 위한 특검이 위헌적이라고 해서 지금 거부권이 행사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시청자들의 의견도 좀 받아보면서 우리가 토론을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또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에서 2명만 임명을 했고 1명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되어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몫의 1명, 국민의힘 추천 몫의 1명은 임명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한 다른 후보자 1명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일단 3명을 추천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추천 1명과 민주당 추천 2명인 것도 맥락상으로 보면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합의가 돼서 인사청문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지금 판단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엿장수 마음대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민주당 추천 2분 중에 한 사람만을 임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기준과 원칙이 뭔가 뚜렷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계선 이를테면 정계선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했고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됐다라고 누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찬대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이렇게 추천하기로 했고 청문회도 다 거쳤고 국회 통과까지 된 새 후보자에 대해서 판을 엎고 자꾸 아니라고 부인하는 쪽은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쪽의 말을 일정 부분 지금 수용한 것이죠.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이른바 절충점을 찾았다고 이거를 봐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명 다 임명할 수 없으니 여야 합의해 와라라고 막무가내의 태도를 보였던 한덕수 총리보다는 지금 나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굉장히 궁색하고 어색해 보이는 건 사실이죠. 네. 임명을 하려면 국회 절차를 다 거친 또 국회에서 추천한 3분 재판관의 몫을 그냥 법적으로 인정을 하면 그만인 것인데 고육지책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걸 뭘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당의 눈치를 본 건가요? 그러니까 눈치라고밖에 저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덕수 총리보다는 한 발짝 나아갔지만 그렇게 소위 쿨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책임하에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 누구 하나 이 임명에 대해서 국민의힘 일부를 제외하고는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헌재도 대법원도 이 재판관 후보 3분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 사람만 지금 보류 참 옹색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빨리 그 헌재에서 심리를 그 계속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에는 그나마 2분이라도 임명하는 거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광재 위원의 생각은요? 글쎄 뭐 국민의힘의 눈치를 봤다면 3명 모두 임명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나 모두 권한대행의 역할, 그러니까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헌법기관을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선 모두 임명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당이 요구했었던 것을 받아들인 거는 아닌 셈이 됐죠. 저는 사실 오늘 국무회의 있기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모두 임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한 명 한 명 임명을 한 것이 어쩌면 뭐 우리 당 일각에서 나왔던 합의가 된 한 사람씩이라도 채워서 8명이라도 만들어 보자라는 뭐 의견이 반영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봤을 때는 사실 뭐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닐 거라고도 생각은 들지만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게 이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것도 조금씩 좁혀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 명 한 명 임명이 된다면 적어도 지금 6명 체제에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보다는 뭐 절차적 정당성이든 판결에 대한 정당성이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네, 예. 6인 체제보다는 예. 뭐 낫겠다는 생각을 6인 합니다. 체제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것은 분명해 보이나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여야 합의를 하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케이만 해주면 임명된다라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무리한 해석입니까? 예, 저도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는 지금 정치가 우리 법을 무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법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가 법을 넘으려면 법을 개정을 하거나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결코 정치가 그 헌법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중 3인의 재판관은 국회 선출된 사람을, 그리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그 규정의 그 둔 취지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견해를 가진 그 출신 성분이 매우 다르고 그 사법부에서 입법부에서 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선출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진 9명의 재판관이 모여야만 비로소 올바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고 공정한 헌법재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라는 취지에서 그와 같은 헌법 규정을 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통령에게는 또는 모든 공무원에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가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대통령에게는 우리 헌법을 그 수호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헌법에서 정해진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의 과정을 보면은 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가지고 권한적인 데 포커스를 두고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임명 의무를 지금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도외시하고 있는 이유가 전혀 법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를 들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야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알고 있잖아요. 전 원내대표지만.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한테 전화해서 합의한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면 끝나는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됐던 합의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어떻게 믿고 합의를 할 것이며 협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합의 절차까지 들어갔다는 점을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민주당 2인, 국민의힘 1인이 추천하겠다는 것이 합의됐다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돼서 언론 보도들도 된 상황입니다. 이미 오래전에요. 12월 초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에 2명을 임명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 원칙 없는 타협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제가 보기엔 그 타협책이 여야 야 사이의 타협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3명 다 절대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을 비롯한 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뭐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다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한이 아니고 일종의 의무다라는 해석이 주류였는데 그 사이에 타협책을 골랐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했던 직전 권한대행의 안과 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는 상태가 일종의 형법상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의견과의 그 사이의 타협책을 찾아낸 게 3명 중에 2명을 임명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직전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3명 다 임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3명 다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형법상의 직무유기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없애면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명은 임명을 안 하고 2명을 임명하면서 직무유기의 혐의는 벗어나는 일종의 참 기발한 타협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칙과 법률에 안 맞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희 그 당에서 공식 입장이 좀 전에 나왔네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에 3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서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당은 3명을 모두 임명해서는 안 된다. 3명을 임명하는 것은 적극적인 현상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몫이 아니다라고 공식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제가 여기 대변인 자격으로 나왔으니까 그런 공식 입장도 설명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시죠. 오늘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조국 전 대표를 대리해 가지고 헌법재판관 그 임명 부작위위원 하긴 헌법소원서를 작성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11월 27일경 지난 11월 27일경에 그 전에는 이제 3명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지를 가지고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1월 27일에 여 1명, 야 2명으로 하기로 합의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혀 반론이 없었고요. 그렇게 있다가 12월 3일 날 계엄 선포 당일 날에 보면은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구체적인 일정 합의 못 이루고 끝났어요. 네. 그리고 나서 계엄이 이루어졌죠. 계엄 이후에 탄핵 소추 의결이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 국민의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합의한 바가 없다라고. 예. 근데 그게 잘 맞지 않는 게 그렇게 합의한 바가 없으면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을 안 해야죠. 근데 합의한 바가 없는데 왜 조한창 후보자를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은 그 공문서상으로도 명확하게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야 2명, 여 1를 용인하고 있다가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제 6인에 의한 재판관으로 이 탄핵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겠다라는 판단하에 그때부터 말이 싹 바뀌어져서 우리는 합의한 바 없다라고 하는데 예. 이것을 지금 권한대행이 냉큼 받아다가 합의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권한대행의 이러한 행위는 월권이고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점을 좀 명확히 합니다. 예. 그런데 기존에 이제 헌법재판관 3인의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해석을 놓고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야당뿐만 아니라 뭐 헌법재판소, 대법원 다 임명할 수 있다가 다수였는데 오늘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이제는 심지어 행정부까지 국무회의까지 임명은 가능하다는 걸 확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3인을 모두 임명하지는 않고 3인 중에 2인만 임명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내지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은 이제는 행정부까지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의힘만의 아주 독특한 소수 의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억지 부리면 안 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에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하면 그거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헌재에다 위헌 심판 청구를 또 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행보가 좀 궁금하고요. 또 권 원내대표는 얼굴 두껍게 다니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두껍게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이 야당의 탄핵 그 압박에 굴복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중앙일보 단독 기사 난 것처럼 최상목 대행이 그때 당시 한덕수 총리에게 재판관은 임명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는 최상목 부총리가 본인이 다시 대행될 줄 알고 그렇게 했겠어요? 경제를 위해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라는 충언이었겠죠. 예. 그런데 본인이 지금 다시 대행의 위치에 와서 본인의 말을 자기 부정을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경제부총리로서 작금의 지금 이 경제 이 파탄의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총리에게 건의했던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것만큼은 필요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한 것인데 묘수라고 냈습니다마는 참 이것도 궁색한 건 마찬가지죠. 그러나 한덕수 총리보다는 나은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죠. 일단 묘수인지 악수인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민심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2가지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제2요구안을 상정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합니다. 즉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됩니다. 또 하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에서 2명, 그러니까 민주당 추천목 2명 중에 1명과 국민의힘 추천목 1명, 이 2명만 임명을 하고 나머지 1명의 임명은 보류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라라는 이유 때문인데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죠.